안녕하세요.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피칭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저는 오하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예, 그동안 저는 뭐 여러 투자도 좀 했었고요. 특히 이제 팁스 투자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엑셀러레이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엑셀러레이션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저희 팀들을 뭐 엑셀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이제 데모데이를 통해서 투자자 앞에 이제 서는 기회를 가지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투자자들한테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팁스를 하다 보면은 제가 팁스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 담당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마음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발표자의 마음, 창업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발표를 흔히 말해서 코칭도 해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피칭입니다, 여러분. 피칭이라고 하면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하는 거를 좀 고급스럽게 저희들이 요새 피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칭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칭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투자자들 만나기 쉽습니까?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너무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뭐 요청하는, 의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말해서 콜드 메일도 많이 받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검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흔히 말해서 이제 본인들이 투자할 기업들,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심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심사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지원 사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투자와 관련된 IR을 하든 여러분들의 회사에 또는 서비스에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죠? 뭐 투자자 대상으로 뭐 IR을 하면서 또는 어디 지원 사업에 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데 회사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압축된 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최소 한 8팀에서 최대 뭐 하루에 뭐 20개씩 막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듣는 분들, 투자자나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창업 기업들을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칭이 되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피칭을 물론 못해도 됩니다. 근데 피칭을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칭에 대해서, 피칭을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칭을 한다는 거는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발표를 할 때는 저도 오늘 발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1시간짜리 지금 강의 형식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죠. 대부분은 5분에서 7분, 길면 한 10분 정도의 발표 시간밖에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치덱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저는 이제 5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7분 발표를 하더라도 5분짜리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5분짜리 발표에 7분 피치덱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치덱을 저희들이 만들 때 일단 발표를 할 때는 피치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표용 자료를 뒤에다 띄워놓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피치덱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치덱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투자자 또는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까 같이 뭐 심사나 데모데이나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발표하는 거, 그때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네, 5분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만나자, 뭐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뭐 이런 피드백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뭐 10분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20분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회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첫 출발은 항상 저는 5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피치덱을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겠죠? 80%,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칭을 듣고 있는 분들, 제가 발표를 하는데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많게는 뭐 데모데이면은 뭐 100명 이상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규모 어떻게 보면 뭐 발표 평가장이다 그러면 뭐 5명에서 7명 정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지난번에 저한테 뭐 다른 심사 자리에서 들었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표님들은 굉장히 하죠. 뭘 합니까? 본인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짧게는 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길게는 뭐 3, 4년 동안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고민도 하셨을 테서 고민을 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하셔야 돼요. 전문 용어 절대 써서는 안 되고요. 누구나 들어도, 그러니까 앞에 어떤 분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심사위원분들이 꼭 내 서비스를 잘 이해하시는, 또는 우리 기술 기반 회사라 가지고 기술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섭외도 갑자기 되는 경우도 많고, 섭외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분을 모신다고 하지만 시간이 맞아야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보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지 않으면 일단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피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칭을 하고 투자를 받거나 어디에 선정이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게 앉아 계셨던 분들이 또는 심사를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 제품과 서비스가 겨냥하고 있는 시장,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동의를 이끌어내야 실질적으로는 뭐 투자를 받거나 또는 선정이 될 수 있겠죠. 지원 사업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의 전 이해입니다. 제가 심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심사 자리에 앉아서 스타트업 분들이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또는 제가 엑셀러레이팅을 할 때 우리 팀들 맨 처음에 선발할 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길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지금 5분짜리 발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안 좋은 피드백은 그런 거죠. 대표님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피칭은 끝났다고 봐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은 아까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경쟁사의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당신이 한 이야기는 뭔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근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아니 이런 걸 더 확인하고 싶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의, 그 짧은 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도 되지만 좋지만 일단 기본은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질문이 나오고 뭐 다시 만날 확률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를 했는데 좀 더 알고 싶어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미팅을 요청을 한다라든지 이해도 했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은 빨리 만나서 이분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분들한테 동의는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5분 동안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5분 동안 내 서비스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 서비스가 굉장히 쉬운 용어로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제가 많이 이제 우리 창업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5분이라는 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표시인데 네 맞습니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앞에 앉아 있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팀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를 3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를 하기에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한 서비스만 잘 할 수는 없죠. 뭐 시장에서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로 출발을 했지만 여러 개를 회사 내부에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최소한 투자자들이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5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가지를 정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지금 현재 중심 서비스는 얘고 뒤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뭐 문제점이 뭐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가 낫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프로덕트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한 게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해서 이런 성과, 자그마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팀이 이런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이제 IR을 하게 되잖아요. 5분 동안. 근데 여기에 두세 가지를 전혀 성격이 다른 거를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기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A라는 프로덕트이 뭐 부각될 때가 있고 B라는 프로덕트이 부각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질의응답 시간에 A 말고 뭐 또 다른 거는 준비한 게 없느냐 뭐 또는 A라는 걸 설명하면서 향후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P도 프로젝트로서 조그맣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해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심사위원 투자자는 B라는 것에 더 이제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것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한 가지 A가 됐든 B가 됐든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손자들 뻘들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듯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짧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앉아있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한테 내 서비스를 정확하게 재미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 자체가 발표 자료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발표 자료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텍스트가 빽빽하게 있는 약간 계획서 같은 사업 계획서 같은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만든 거를 거의 뭐 PDF 또는 PPT로 옮겨 놓은 듯한 굉장히 빽빽한 그 텍스트가 적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뭐 스토리텔링이 되는 분 또는 이해를 시키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텍스트가 빽빽히 많이 적혀 있는 20장짜리를 5분 안에 발표를 한다. 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발표 자료가 필요하고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스토리텔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심사위원이든 뭐 수다자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루한 이야기보다는 뭐 지루하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재밌는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을 하고요.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5분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5분이라고 하는 걸 지나서 5분 동안 이야기를 충분히 잘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뭐 추가적인 어떤 미팅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 5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들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피칭은 발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많이 하는 세바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15분 뭐 세상을 바꾸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15분 동안도 15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중들의 앞에서 청중들의 관심을 확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적인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피칭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특히 5분 피칭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을 이끌어내야 성공적인 피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다양한 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뭐 쇼맨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도 하죠. 그런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 컨셉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의상을 본인한테 본인 서비스와 컨셉이 맞는 걸 일부러 입고 온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쇼맨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를 할 때 그러면 안 되겠죠. 심사 자리는 좀 곤란하고 뭐 데모데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런 류의 피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피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진을 썼습니다. 그죠? 이 사진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예전에 벤처스퀘어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 팀들을 뽑아서 8팀을 뽑아서 국내에서 뽑아서 한 3주 동안 실리콘밸리에 해외 프로그램을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신데 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동양계도 있고 뭐 진짜 백인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실리콘밸리니까 인종의 뭐 거의 집합소잖아요. 앉아 계신데 다들 다 영어로 지금 다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빨간 명찰을 붙이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뒤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팀들을 뽑아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처음 만난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분들. 데모데이 현장에서 난생 처음 영어를 쓰시는 분들을 만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팀들은 그 전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3주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 서비스를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고민도 하고 트레이닝도 받고 욕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미국에 가보니까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뭐 5분 발표 5분 Q&A, 7분 발표에 8분 Q&A, 10분 발표에 5분 Q&A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3분 발표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팀 8팀과 다른 팀까지 해서 총 20팀이 이날 데모데이 현장에 섰는데 20팀이 3분씩 그냥 연달아서 발표만 하고 끝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60분이죠. 그냥 1시간이 발표만 하고 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와서 뭐 부스, 간단한 부스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놨었는데 투자자들이 사전에 둘러보고 관심 있는 팀을 미리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Q&A 세션은 없지만 했던 팀 중에 관심이 있는 팀들, 여기 투자자분들 보시면 막 좀 메모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궁금한 걸 좀 적어 놓고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팀한테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약간 파티 형식의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심 있는 팀에 가서 발표를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이분은 그러면은 3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이고 너무 시간도 짧고 본인 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눈도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의 나름 쇼맨십 포인트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워낙 이런 이야기를 강의할 때마다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의 쇼맨십 포인트는 바지입니다. 빨간 바지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소개를 할 때 이름을 이야기해봐야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본인을 빨간 바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난리가 났죠. 이거 사진도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입장이라 발표를 할 때 뒤에서 이제 찍었는데 빨간 바지라고 할 때 뭐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발표를 하고 빨간 바지라고 하니까 막 웃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까 잘 들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제품 서비스가 뛰어나서 본인들이 생각을 찾던 거라서 뭐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물론 제품 서비스로 관심을 받는 것도 당연히 더 중요한데 뭔가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칭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일단 관심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를 할 때 좀 재밌게 쇼맨십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할 일도 많은데 발표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동의는 못 구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옛날 이야기하듯이 동화를 구현하듯이 쉽게 해야 되고 쉽게 하듯 재미있으면 좋으니까 좋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쇼맨십도 발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특히 기술 기반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짧은 시간입니다. 5분. 5분 동안에 관심 있는 거는 기술보다는 시장과 고객에 더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기술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자리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뭐 데모데이가 됐든 어떤 심사가 됐든 어떤 행사에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만 뭐 딥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만 모아놓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기술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 고객 또는 시장이 과연 있냐, 우리가 제품을 실제 런칭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주로 하는 것들이 메인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니치한 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니치한 시장이 점점 커져서 이제 메인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은 작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창업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고객도 충분히 뭐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조그만 성과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데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술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 같으면 그렇게 묻겠죠. 대표님 아까 이렇게 시장과 고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우 뭐 좋고요. 근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어떤가요? 경쟁사 대비 우리가 기술도 좀 더 낫나요? 뭐 특허는 이렇게 보호가 돼 있나요? 뭐 어떤 점이 나은 건가요? 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술 너무 좋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이야기를 실컷 들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냥한 시장은 한국 시장은 100억입니다. 투자 못 하죠. 그죠? 또는 시장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표님 시장 우리가 겨냥한 시장이나 고객은 누굽니까? 근데 제가 개발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직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5분 동안 발표를 할 때는 기술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다는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발표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도 발표 자료죠. 어떻게 잘 만들었습니까? 저도 뭐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발표 자료의 핵심은 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발표할 때 뒤에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표 자료를 보는 거는 어느 정도에서 보겠습니까? 최소한 3m 이상 거리에서 보게 될 겁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있다는 것은 읽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래 용도 자체가 발표할 때 띄워놓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미지와 텍스트 몇 줄로 뒤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앞에 앉아있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읽기 위한 자료입니다. 읽기 위한 자료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읽기 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치덱을 들었어요. 피칭을 들었어요.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관심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보내주는 게 사업계획서. 그건 읽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죠? 발표할 때 뒤에 띄워놓는 자료가 아니고 내가 이제 뭐 관심이 생겼으니까 관심 있게 볼만한 좀 텍스트가 좀 많아도 되니까 내가 좀 관심 있게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 이럴 때 주는 게 저는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뭐 잔인하죠. 뭐 피치덱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서 따로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서 여러분 대부분 만드시죠. 우리 뭐 대부분 보면은 한글 파일로 주로 많이 만들죠. 그죠? 한글 파일로 많이 만드시는데 그거를 PPT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PPT로 옮길 때 피치덱과 사업계획서는 다릅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는 두 가지 버전을 그래서 피치덱과 사업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치덱으로 발표하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보내주고 사업계획서를 이게 좋은데 이게 잘 힘드신 분들은 피치덱 뒤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약간 어펜딕스 형태로, 왜냐하면 저희들은 발표가 하고 나면 꼭 Q&A 세션이 있으니까요. Q&A를 할 때도 제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어펜딕스 부록 쪽으로 가서 이런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성해 놓으시면은 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뭐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에 저는 훨씬 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표님의 사정에 따라서 예,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꼭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칭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이제 제가 우리 대표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오늘도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저랑 지금 소통은 안 되겠지만 뭡니까 피칭의 목표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한 80%는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피칭 한번 한다고 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피칭의 단기적인 목표는 다음 미팅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뭐 어디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있으면 앞에 청중들이 있고 그분들이 나랑 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그분들 중에 꼭 나한테 관심 있는 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자세한 자료를 보내달라. 또는 뭐 언제 좀 만나자. 그죠? 이게 피칭의 목표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들 투자 받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칭의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투자 받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음 미팅을 잡는 것이다.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심사를 가지만 심사를 갈 때 왜 가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심사를 가는 목적은 본인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발굴하기 위해, 투자할 팀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팀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괜찮은 팀들은 뭐 그 자리에서는 이제 대화를 거의 할 수 없죠. 다음 미팅을 잡을 수가 없는데 뭐 담당자분들한테 요청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 계획서에 있는 뭐 이렇게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를 메모해서 직접 한번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피칭을 할 때 목표는 내가 오늘 피칭을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을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연락을 받고 다음 미팅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미팅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데 연습밖에 없습니다. 피칭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우리 팀들 데리고 미국 갔을 때 실리콘밸리 갔을 때 데모데이 직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뭐 그 행사를 한 4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4년 내내 이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연습 앞에 장사는 없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가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이제 처음 만난 분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려면 굉장히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구성했던 피치덱이라든지 피치 방향하고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더더욱 연습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보고 계속 뭔가를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든지 뭐 PC 화면을 보든지 그죠? 그 이야기는 제가 이게 느낀 게 스크립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아까 시나리오 정하듯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1년 연습부터 하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외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피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여러분 아시죠?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거기가 이제 상금이 어마무시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억 대통령상을 받으면 3억인데 1등을 하면 거기에 왕중왕전에 올라갔던 팀을 제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팀씩 제가 멘토링, 그러니까 피칭 멘토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올라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금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팀에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굉장히 가장 높은 대통령상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스크립트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제품을 그냥 다시 쉽게 설명을 하고 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장표 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엄청난 신경을 쓰죠. 신경 쓰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게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해외에서 했던 것처럼 마치 영어로 발표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을 가지고 한국어로 다 스크립트를 다 썼다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은 그 시간 나옵니다. 절대 시간이 초과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시간 오버하면. 그러니까 더더욱 다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연습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피칭을 계속 말씀드리면 5분짜리 피칭입니다. 5분짜리 피칭을 끝내고 나서 누군가한테 러브콜을 받아서 추가적인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 미팅을 통해서 뭐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VC 내부 IR에 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여러분들은 10분에서 15분 발표하고 뭐 한 3, 40분씩 Q&A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투자를 받게 되는데 연습을 많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하셔야 되고 피칭을 잘 못하면 그런 기회가 안 생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본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가 피칭을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기회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칭을 잘해야 된다. 피칭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받고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칭을 잘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쉽게 만들고 했던 것들을 결국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습 앞에 뭐 연습하면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피칭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봤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원래 잘하는 분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인 피칭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하시면 늡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은 피칭을 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뒤에 이제 피치 덱이라고 해서 뒤에 띄워놓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5분 동안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할 때 그래도 이런 내용은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순서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지가 뭐 뒤로 가는 일만 없다면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정도 내용은 어디인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지에 우리 팀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진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우리 뭐 제품명, 그 다음에 이 제품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한 줄 디스크립션, 그죠? 그거로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겠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표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발표를 가게 되면은 항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보는 페이지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음 뭐 이렇게 교체되고 할 때 표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표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 그죠? 우리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내에는 경쟁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게 나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우리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시장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원 3개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뭐 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당장 억세스 할 수 있는 시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시장은 이제 사실은 한국을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대표님들, 우리
팀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겨냥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가 대부분 니치를 겨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를 추산해내는 거를, 추론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 이런 자료가 있다더라 정도는 도움 줄 수 있는데, 결국은 대표님이 그 시장을 추론해 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 시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근데 대표님이 출연한 시장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시장이 열릴지도 아니면 있는지도, 뭐 아니면 그 시장 크기가 그 정도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들 이제 한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대표님이 추론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질문을 하고 해보니, 저 정도의 시장 크기는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지금 경쟁자가 누가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 경쟁자에 비해서 뭐 기술적으로나 뭐가 낫다는 것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서비스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이 서비스는 돈을 버는 구조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출 목표를 적어내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뭐 1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3억 매출하고요, 내년에 30억 매출하고요, 뭐 내후년에는 100억 매출을 해서 IPO를 갈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매출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시장 내의 경쟁 관계라든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누군데, 이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 거고, 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판매해서 판매 모델로 돈을 벌 것이다, 아니면 이 제품을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우리는 돈을 벌 것이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공짜로 제공을 하고 광고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것이다. 이런 모델이 중요한 거죠. 어떤 구조로 벌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을 뭐 이야기하면은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제품 가격은 우리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2만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10,000개 팔면 2억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판매 모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10,000개를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000개를 잘 팔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해야 하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러니까 허황되게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목표로 한다,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안 하셔도 충분히 초기 기업일수록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디어만 있는 팀들을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든,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를 제품화 시켰고 서비스화 했고, 이 서비스를 아무리 작은 뭐 단위의 어떤 사람들하고 한테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은 최소한 담아야 투자자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팀입니다, 팀. 근데 지원 사업에 어떤 선정을 하는 분들은 팀이 다는 아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나 서비스 성과 이런 걸 보고 주로 할 텐데, 투자를 하는 분들은 결국은 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시장 내에서 고객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야기했던 뭐 제품 시장이나 고객 뭐 상황 다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 나가는데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나요? 결국 우리 팀밖에 없습니다, 팀. 그죠? 그러니까 뭐 다시 뭐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 제품, 이 아이템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아이템으로 빠르게 피벗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스타트업은 그냥 끝났는데 다음에 또 이 팀들이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저를 이전에 했던 우리 팀, 우리 투자자를 다시 초대해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준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팀에 대한 뭐 미담? 이런 건 굉장히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팀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해서, 지원 사업에 뭔가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팀만 보고 뽑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좀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많이 주고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놓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5분 안에 발표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피치덱을 잘 만든 걸 보여드리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치덱은 공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이제 우리 그동안 제가 이제 했던 우리 팀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전 버전을 좀 이렇게 공개하면서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온라인이라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피칭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 중요할 수도 있고, 피칭을 잘한다고 해서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피칭을 못한다고 해서 투자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피칭을 잘하는 팀들이 일단 다음 기회를 많이 얻는 모습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짧은 시간 안에 5분 동안 빨리 잘 발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미팅을 이끌어내고 그 미팅이 쌓이고 쌓여서 투자를 받고 투자를 또 받으면은 어디 뭐 심사 뭐 지원 사업에 가면은 투자 받은 팀이라서 좀 더 뭐 이유가 있을 거니까 좀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는 목표가 아니지만 피칭을 잘하면 하여튼 뭐 지원 사업이든 투자든 다음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은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 다른 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좀 더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